안녕하세요. 아이의 뇌 무게는 겨우 한 400g 정도라고 하잖아요. 근데 그 작은 뇌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. 우리가 특별히 뭘 가르쳐 주지 않아도 혼자서 걷고 뛰고 또 세상을 끊임없이 배우고요. 이 작은 뇌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학습을 해낼 수 있는 걸까요? 오늘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오늘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. EBS 다큐멘터리 특집 다큐 이미 완벽한 아이 일부 스스로 배우는 아이 편입니다. 아이들의 정말 경이로운 학습 능력,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좀 집중해 보면서요. 우리 아이의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지원할 수 있을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우선 제가 보기에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아이들은 어른하고 배우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거였어요. 그 카드 맞추기 실험 있었잖아요. 결과 보면 이게 확 드러나죠. 네, 맞습니다. 그 실험에서 보면 어른들은 주로 이제 판단, 이런 걸 담당하는 앞쪽 뇌, 전두엽이라고 하죠. 거기를 많이 썼어요. 근데 아이들은 좀 달랐죠.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그 뒤통수 쪽 뇌, 후두엽하고 또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을 동시에 아주 활발하게 쓰고 있었어요. 뭐랄까, 세상을 그냥 사진 찍듯이 통째로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인 거죠. 이게 사실 놀랍게도 아이들 뇌 속에 있는 가바라는 화학물질하고 관련이 깊거든요. 이 가바라는 물질이 학습 내용을 좀 안정시키고 뇌 회로를 유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학습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해요. 근데 아이들이 어른보다 이 브레이크를 더 빨리 안정시킨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마치 스펀지처럼 정보를 쫙쫙 흡수하고 뇌를 계속 바꿔나갈 수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경망, 즉 시냅스라고 하죠. 이걸 만들고 강화의 잠재력이 정말 무궁무진한 겁니다. 와, 그 가바라는 물질이 핵심이었군요. 아, 그렇구나. 특히 언어 배울 때 보면 아이들 능력이 진짜 경이롭잖아요. 다큐에 나온 그 3살 승호만 봐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단어를 막 곧잘 따라하고 또 계속 왜 이렇게 묻고요. 실제로 보니까 생후 한 18개월? 그때쯤부터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확 늘어나는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흔히 언어 폭발기라고 부르는 시기죠. 18개월에 한 50단어, 그 정도 쓰던 아이가 만 2세 정도 되면 거의 2,000개 단어까지 구사하게 되니까요. 정말 폭발적이죠. 초기에는 정보를 약간 이미지처럼 통째로 받아들이는, 그러니까 우뇌를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강한데요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좌뇌하고 우뇌가 균형 있게 같이 발달하고 또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 과정입니다. 아, 양쪽 뇌가 같이 잘 발달하는 게 중요하군요. 근데 또 아이들의 이런 자연스러운 학습 잠재력하고는 좀 다르게 억지로 뭔가를 시키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. 이런 점도 나왔어요. 수영 싫어했던 지우리 사례가 딱 그랬잖아요. 자기가 좋아하는 바다 생물 활동은 엄청 신나서 하면서도 수영 시간에는 막 극도로 힘들어하고 그 스트레스가 미술치료 그림 같은 데서도 나타났고요. 네,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. 스트레스는 아이 뇌 발달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. 특히 감정이나 동기부여, 자기조절 이런 걸 담당하는 정서뇌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고요. 심지어 좌뇌랑 우뇌의 균형까지 깨트릴 수가 있어요. 이게 결국엔 좀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쉬운 거죠. 우리가 흔히 피아제 이론 같은 거 들면서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. 근데 그 초콜릿 숨기기 실험 같은 거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. 아이들도 자기가 흥미를 느끼고 이거 내가 하고 싶다. 이런 동기, 그러니까 내적 동기랑 자발성이 딱 생기면요. 어른 못지않은 집중력하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보여줍니다. 결국 무엇을 배우느냐, 이것보다는 어떻게 배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. 아, 정말 어떻게 배우느냐가 핵심이군요. 맞아요. 긍정적인 사례로 그 코끼리에 푹 빠졌던 한빈이 이야기도 있었잖아요. 부모님이 억지로 막 도서관 가자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도서관을 되게 즐거운 곳으로 여기고 스스로 가서 코끼리 책 찾아보고 그랬죠. 또 아이들이 직접 활동 고르고 요리도 하고 심지어 뭐 목공까지 하는 그 논산 어린이집 모습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핵심은 결국 자발성, 그리고 상호작용 이 두 가지예요. 아이가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선택할 때 그때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발달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힘이죠. 뇌 발달을 정원 가꾸기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필요한 신경 연결은 더 튼튼하게 만들고 또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연결은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일종의 가지치기 과정이 일어나야 건강한 정원이 되잖아요.
어른의 역할은 막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생각이나 흥미를 존중해주면서 충분히 상호작용해주고, 그래서 아이의 뇌라는 정원이 스스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좋은 토양,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. 결국 아이들은 뭐랄까 이미 세상을 배울 준비가 다 된 그런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이런 거네요. 그리고 그 잠재력을 여는 열쇠는 다른 게 아니라 아이 내면에 있는 호기심 그리고 스스로 하려는 그 마음에 있는 거고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 강압적인 조기 교육이나 어른의 욕심으로 꽉 채워진 그런 스케줄보다는요.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, 어디에 흥미를 느끼는지 발견하고 존중해주면서 스스로 탐색하고 또 도전해볼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냥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고 아이랑 눈 맞추면서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상호작용하는 것. 네, 그것이야말로 아이의 뇌를 건강하게 꽃피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그 과정을 하나의 정원을 가꾸는 일이다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. 혹시 내가 너무 결과에 조급해서 아이의 정원에 막 비료를 너무 많이 주고 있지는 않은지,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만 가지를 막 다듬고 있지는 않은지, 아이가 스스로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자신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내어주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.